여기까지 있고. 근데 몇 번이야? 1번? 아 맞다 참 그네 저 모의고사 시험지가 좀 없냐? 새 시험지밖에 없네. 새거? 영어는? 학수하고 과학 알겠어. 모의고사 잘들 봤냐? 쌤, 어. 근데 쌤이 학교에 들고 왔어요. 꽤 누웠다고? 네. 오늘은 저희 모의고사 잠깐 봐줄 거야. 네. 모의고사 시간 내에 다 푼 사람. 자, 시간 내에 다 푼. 모자 몇 질문 못했어? 몇 질문이나 못했어? 생각나? 마지막. 푼 것 중에서는 어떤 부분이 어려웠나? 문법, 문학 아니었어? 다 어려웠어요. 다? 아니, 그럼 학교에서 혹시 모의고사 시험 범위에 넣는다고 한 얘기 있는 사람 있나?
들어가시면 돼요. 국어 문제 풀 때는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지? 위치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시작 끝. 그랬죠? 그리고 뭐야? 표지 같은 거 잘 보고, 그다음에 뭐야? 일단은 맨 앞에 여기는 1, 2페이지는 화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화법이랑 그 말하기 발표니까, 그치? 그 다음에 장문, 글쓰기, 그 다음에 이제 너네는 아마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따로 안 배우고 교과서도 지금 바뀌어서 매체만 따로 안 나오거든. 근데 이제 매체라고 해서 뭐 TV, 방송, 인터넷 이런 거 특성 배우는 단원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일단 그러니까 화법, 장문, 매체가 다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문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문학이 있고, 그리고 독서가 있어요. 독서 이제 비문학 이렇게 4개인데 일단은 요거부터요. 요거는 뭐 이제 푸는 방법만 그냥 한번 보고, 나중에 실제로 학교에서 이제 이 교과서를 들어가게 되잖아. 그럼 실제로 너무 쉬워서 학교에서도 그 교과서만 안 하고 문학이나 독서를 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만 봐.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정도가 알면 돼. 일단은 1, 2페이지 중에서 아무거나 한 페이지만 해봅시다. 1페이지 해볼까? 2페이지 해볼까? 2페이지. 어? 2페이지. 2페이지? 그래요. 그러면 토론인 거 보고 어법장문은 보통 이제 토론해가지고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제 글쓰기 종류에 따라 특징들 배울 거거든. 그래서 그거 정도는 나중에 이제 배운 대로 하면 되고, 그냥 토론인 거 알고 주제 정도 이렇게 보고, 그치? 그러고 나서 바로 문제로 넘어가요. 보통 화법장문은 지문을 잘 안 읽거든. 그래서 봐봐. 찬성일, 반대일, 입론에 대한 설명 적절한 거 그랬죠? 우리는 늘 그렇지만 찬성일부터 쭉 이렇게 해볼 거야. 그래서 자,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 이건 논지였죠? 논지하고서 이 논지 실현하면 윤리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는 뭐 이렇게 쭉 대충 읽고 이런 거 등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런 거는 개념 정의하는 거죠. 동물학대의 개념 정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윤리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대. 이게 뭐뭐 할 수 있다 이러잖아. 그러면 이게 내가 하자는 걸 했을 때 그 후에 추가적으로 생기는 긍정적인 영향 이거나 또는 다른 애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인지 까지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 어? 네. 뭐라 그래? 네. 뭘 내야 가치, 의. 그게 실용적인 거면 기능, 효용, 효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서술어도 표지가 된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 할 수 있습니다 이네. 그러면 앞에를 쓱 봐갖고 아 이거 다른 추가적인 장점이 있는 거구나. 그럼 이런 건 장점이라고 안 부르고 가치나 의 이렇게 부르는 거고. 요런 거를 공부를 하는 거야 나중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읽고 봤죠. 용어의 정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따르키 다 안 보이죠? 그 다음 문장도 또 한 번 더 볼게요. 꼼꼼히 빠뜨리지 말고 이렇게 쭉 내려가서 보면 수치 나왔어요. 그래서 자 요런 거 그러면 뭐 권위 있는 기관 또는 출처 통계 자료 수치 인용 이렇게 될 거야. 그럼 통계 자료 있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처럼 정리 문장이에요. 이처럼이 나오면 이잖아 이 그죠? 이가 들어가면 이를테면은 사례구나 면. 근데 이거 빼고 뭐 이와 같이 이와 달리 이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 어쩌고 저쩌고 시작하면 정리 문장이에요. 그래서 동물 실험은 동물 학대다. 윤리적 가치를 저해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윤리적 가치 나왔죠? 그럼 경제적 필요성 없고요. 그 다음 개인적 경험 내가 뭐뭐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대안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대안이 뭔 뜻이야? 대책. 대 뭐라고? 대책. 책 이게 대안은 그게 나오려면 앞에 문제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미 하고 있는 거 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하나 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일종의 대책이 하나가 있으면 그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의견 그게 대안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하자 그랬잖아 그치? 그럼 그거 말고 다른 하자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 전에. 근데 지금은 하자고 하는 건 하나밖에 없지? 그리고 뭐 실효성 같은 것도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화작이 쉬운 거야. 이게 심지어 화작은요 우리 문법이나 독서랑은 다르게 긍정 부정을 뒤집지도 않아. 나는 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야? 싫어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지 않는 건 좋아하지 않는 거지.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머리를 안 써도 되거든. 그러면 문제가 그때부터 쉬워져. 알겠니? 그래서 괜히 머리 쓰면 오히려 더 헷갈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 안 보이는 거 쭉 빼고 그러면 나머지 그죠? 반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대합니다 했고요. 동물 실험 금지하면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 문제. 헌법 10조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보니까 어때? 이거는 확인 안 되고요. 그치? 요거는 있지? 이거냐. 그래서 중간 내용을 굳이 열심히 다 따라가면서 읽을 필요가 없거든 이게. 그 다음에 쟁점별로 정리한 거 그치? 쟁점 1, 2 이렇게 돼 있고요. 각각 찬성 이렇게 반대 있는데 자 입론이에요. 그래서 보면 사회자가 이 대화를 정리를 해줘요. 이렇게 입론이야. 그러면 이 두 개가 첫 번째 입론, 여기는 두 번째 입론, 여기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무조건 그 위치에 나와야 돼요. 딴 위치 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동물 실험 금지, 생명 존중, 윤리적 가치 실현. 아까 우리 읽었죠? 생명 존중, 윤리적 가치 실현 이렇게 다 있네요. 그 다음에 자, 동물 실험을 금지하면, 그치? 인간 생명에 관한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대. 인간 생명에 관한 윤리적 문제 일으킨다고 했는데 최소화한다 그랬지. 그래서 그냥 반대로 나온 거 찾았으면 이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반대말 긍정 부정이 반대가 된 거니까.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6번
이를 참고하여 A에 들어갈래요 이렇게 되는데 요게 요 최근에 나온 독학 문제라고 새로운 유형입니다. 이게 여기 봐봐 빈칸 채워놓고 여기 채워넣기 하는 건 이 위에랑 앞에 거 보는 거야. 그래서 유사한 말 최대한 많이 나오고 찾으면 돼요. 자료 활용은 이 자료의 내용이 골고루 제일 잘 들어간 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섞여 있죠? 그러면 일단 여기부터 봐요. 그게 더 쉽거든. 자, 그래서 하지만이에요. 그럼 이 앞에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지. 자, 실험동물법을 고려할 때 동물 실험은 해서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A는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그래 반대측에서 뭐 했대? 좀 전에 여기 반대측에서 얘가 뭐 이렇게 헌법의 규정의 기본권을 바탕으로 주장을 하셨대요. 그지? 자, 그래서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기본권 바탕으로 했대. 그죠? 해서 여기에서 보면 이것만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기본권을 바탕으로 주장했대. 그러면 뭐랑 관련됐을 것 같아 이 중에서? 근거가 충분하다 그런 거. 그 법적 근거는 정당한 사유, 행위, 그렇죠? 아 이거는 관리 필요, 신뢰성, 그렇죠? 이렇게 조치. 법적 근거는 뭐랑 관련돼 있을 거냐? 인간의 기본권이나 법적 근거는 이게 정당성이에요. 그치? 근거가 충분하다 그러면 정당하다, 타당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참고로 이런 거 나중에 배울 건데 예를 들어서 신뢰성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뭐가 나왔냐면 출처가 명확하면 돼요. 구체적으로 누가 말했는지 이런 게 나오면 신뢰성하고 관련된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공부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보면 그죠? 자 동물 실험이 타당하대, 그렇지? 그래서 동물 실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그렇지? 이렇게 등등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이건 생명보호, 과학 발전,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 이거 목적에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1번 이렇게 가는 거야. 실제로 너네 이거 하다 보면 그래서 나중에는 뭐 늘 국어가 그렇지만 지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선택지 공부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실제로 공부할 때는요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해서 끝냈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는 그냥 무조건 이거 다 하는 거야. 이렇게 답이 됐든 안 됐든 나머지를 다 하면서 이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표지가 쓰여서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지, 그 말을 이렇게 유사한 말을 찾아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따로 지문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되게 빠르면 2학년 아니면 3학년 때 화작은 따로 내신에서 할 거라 이렇게 하고, 지금 1학년 때는 이게 소단원으로 조금씩 들어가. 근데 실제로는 별로 중요한 단원이 아니라서 대충 공부해도 됩니다. 왜? 실제로 문제가 쉽게 나와요. 이런 건 뭐 나올 게 없거든 사실상. 그렇고 문법은 근데 어려웠던 것만 번 8번이요? 다른 사람은 없니? 일단 8번 보기 기억 니은에 모두 해당하는 거 그랬지? 여기서 보면 의지, 능력, 단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못하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 능력 부정이라고 그러고요. 안 하는 건 두 가지야. 하나는 내가 일부러 안 하는 거, 그게 의지 부정이고, 또 하나는 내가 상황이 그냥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단순 부정 또는 상태 부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그리고 밑에 여기 긴 부정, 짧은 부정은 부사가 들어가면 이렇게 한 글자짜리라서
요거는 짧은 부정이고 서술어 쪽에 보조 용언으로 들어가면 뭐 안하다, 못하다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그거를 두 글자, 세 글자 이상 된다 그래서 긴 부정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애매해. 야, 숙제를 안 해왔어. 찔리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지? 숙제를 안 해왔어. 그러면 이게 내가 능력이 아니, 하기 싫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안 해왔다는 걸 말하는 건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실제로 문법 시험을 볼 때는 그냥 기준이 명확해요. 주어가 유정물, 사람이나 동물. 국어에서는 그렇습니다. 알겠니? 요거일 때는 우리가 의지가 있는 걸로 보고요. 주어가 무정물. 그러니까 이제 무정론 할 때 그건데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체가. 그래서 식물하고 사물일 때는 이걸로 보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단순 부정을 찾잖아. 그럼 이렇게 갑니다. 요거 못은 아니고 요거 이렇게. 자, 시작 안 했어. 누가 이렇게 주어만 찾으면 돼. 누가 뭐가 내가 숙제를. 그치? 주어가 나예요. 그러면 의지 부정. 자, 포기하지 않겠어. 누가? 혹시나 내가, 그치? 주어가 사람입니다. 그럼 이것도 의지 부정. 근데 오래 걸리지 않았대. 뭐가 오래 걸리지 않았어? 누가 뭐가? 숙제가. 그치? 또는 시간이. 숙제하는데 걸린 시간이. 맞죠? 그러면 얘가 단순 상태 부정.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에서 부정문은 그냥 이거 하고 끝나. 그리고 이제 어렵게 나오는 건 맞춤법까지 한꺼번에 시험 볼 때 이제 그러니까 누가 저기 뭐야 중간고사들 문법 아예 안 한다고 했는데 이현은 다 하나? 중간고사들 문법 양정은 모르냐? 누가 하여튼 중간고사 때 문법을 아예 안 보고 기말고사에 몰아서 볼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그럼 이제 쉐뜨려. 아니 효량은 아니야. 얘네들 뭐 학교에서 재미가 없네 그런 거. 하여튼 근데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부정 표현에서 나오는 게 하나가 더 있는 게 띄어쓰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못하다랑 붙이는 거 못하다랑 띄어쓰는 거 못하다랑 그 차이 구분하는 거 나옵니다. 그럼 쉬워. 이 못하다는 만약에 봐봐 붙여 쓴다면 왜 붙여 쓰는 거야? 붙여서 새로운 단어가 됐으니까 붙여 쓰는 거죠. 띄어 쓰는 건 왜 띄는 거겠어? 그냥 따로따로 단어니까 별개의 단어니까. 그래서 띄었을 때는 이걸 지워도 돼. 그래도 문장이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못하다 못을 지우고 그럼 공부를 하다가 그 반대야? 공부를 못한다 여기서 반대는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성적이 안 나온다 이 뜻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못한다가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공부를 한다는 성적이 잘 나온다 해야 되거든. 그 이상하지. 이럴 때는 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못한다라는 단어가 성적이 안 나온다는 새로운 뜻이 된 겁니다. 근데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한다 뭐 이런 거는 그죠? 그냥 하다 못하다 이 뜻인 거지. 그럴 때는 못은 따로 떼서 단어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해보는 거라 나중에 원리만 대충 알아놓으세요. 이거 우리가 붙이는 건 새로운 하나의 단어가 된 거, 보통 새로운 뜻이 생긴 거, 그지? 그럴 때 붙이는 거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문법은 다른 건 됐고, 눈에 음운 변동은 대체로 이번 시험 범위죠, 그지? 근데 실제로 고등학교 문제는 이렇게도 많이 나와요. 이게 모의고사 수능식 문제거든. 되게 이런 규정을 써주거나
아니면 지문을 좀 길게 빼준 다음에 그 지문의 내용을 확인하라고 하는 건데 13항에 따라 이거를 발음한대. 그러면 13항의 조건이 있는지 보는 거야. 헛받침이나 쌍받침이 있어야 되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뒤에는 모음으로 시작된 게 있어야 돼. 그러네. 이음은 없는 거니까 사실상 모음 애로 시작한 거지. 맞죠? 그 다음에 그게 조사나 어미 전비사여야 돼요. 이거는 조사예요. 만약에 모르겠으면 이걸 빼고 가면 돼요. 빼고 너네는 항상 국어는 전 범위를 다 보는 건데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 그걸 빼고 아는 것만 확인한 다음에 쭉 체크하다 보면 답이 나와. 수학처럼 중간 하나를 모른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는 범위까지만 빨리빨리 체크하는 거고 얘는 조사까지 맞고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뒤로 옮겨서 뒤로 옮긴 거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보면 꽃을 그 다음에 꺼꺼 그 다음에 값을 이거는 흘게 이렇게 해서 얘가 틀린 발음이거든. 근데 실제로 시험 보면 중학교 때처럼 중학교 때는 되게 이 결과가 맞아야 틀렸냐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거 다 맞게 해주고 요거 적용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14항에 따라서인데 이게 14항에 적용이 안 되는 단어 여기는 겹받침이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애초에 겹받침이 아닌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게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일부러 여기다가 틀린 발음을 써준 다음에 이게 왜 틀렸는지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나머지는 이거 글 똑바로 있나 아니나 보는 거야. 그래서 니네들은 이제 기본적인 이런 용어 있지. 조사, 어미, 전미사, 뭐 그 다음에 겹받침 뭐 이런 것들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정도만 되면 사실 딱히 공부 안 해도 돼. 얘는 뭐 잠깐 거기 안 나오는 거고 고3 애들 문제 볼래? 그치? 커져. 운동 이렇게. 그래서 요거랑 동일하게 일어나는 단어에 얘는 뭐가 있을까요? 근데 앞에 친절하게 이와 동일하게 일어나는 단어로 이렇게 하고 예시까지 이렇게 하고서 친절하게 써줬어. 요게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걸 판단하라고 하는 건데 그냥 티읕이 니은 됐죠? 니은은 무슨 화? 일단 니은은 비음이잖아. 그럼 비음화. 그치? 그래서 일단 비음화 달라진 부분 여기는 빈자리에 니은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건 교체가 아니라 첨가지 그래. 늘어난 거 맞죠? 이건 아니야. 그 다음에 바뀐 부분 이렇게 봤더니 비음된 거 있냐 없냐? 니은이 없죠? 그럼 틀렸고요. 얘는 이렇게 유음화 그죠? 그 다음에 설마 이거 적어놔 되겠지? 그네 비음하지. 그 다음에 얘는 어때? 비음 맞지? 얘도 바뀐 부분 봤더니 비음 얘도 비음 그죠? 근데 여기는 빈자리에 하나가 늘어난 거잖아 일단 그지? 그래서 이건 첨가 다른 비음은 없고요 그지? 그럼 이거 틀렸고요 그럼 몇 번이겠어? 4번. 그래 사실은 이게 이제 여기서 음절의 끝소리가 먼저 일어난 다음에 비음한데 대체로 문제가 모든 걸 다 알아볼 수 있게 나오지 않거든. 그러면 난이도가 되게 많이 올라가요. 물론 이제 이번에는 고3 애들이 국어가 미친듯이 나와가지고 좀 많이 당황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구나. 그렇죠? 약간 그렇고 뒤에는 독서입니다.
1페이지부터 해서 쭉 독서가 먼저 나오는데 4페이지 있는 건 과학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는 문화 철학, 그리고 8페이지는 경제. 이렇게 돼요. 뒤에 화작 하나 더 있고. 야, 아무거나 독서는 하나만 그냥 푸는 것만 보여줄 거니까. 과학 할래? 아니면 예술 철학이구나. 예술 철학 할래? 아니면은 경제 할래? 과학? 네. 어? 네. 그래요. 미리 말하는데 선생님 지금 하는 거는요, 지문이 잘 이해가 안 될 때, 그리고 내가 시간이 항상 부족해가지고서 전체 문제를 다 못 풀 때, 그럴 때 쓰는 거지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연습은 꼭 해놔야 돼요. 실제로 어떤 지문이건 너네 풀다 보면 내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애가 나올 때가 있을 거거든, 분명히. 그래서 미리 그냥 연습을 해놓기는 하고, 개념은 똑같아. 시작 끝 보는 겁니다. 시작 끝. 특히 이 비문학 독서는 논리적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제 고1 때까지 나오는 설명문, 논설문은 그냥 중학교 때처럼 시험 보면 됩니다. 그거 말고 이제 2학년 때부터 하는 비문학 독서는 완전히 논리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도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이용을 하든 모의고사 지문을 쓰든 수능처럼 다 내버립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조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뭐를 할 거냐면 필요한 부분 찾아 읽다가 구분하는 것만 찾아낼 거야. 구분하는 것만.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사실 하는 게 답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잖아. 그래서 맞냐 틀리냐를 구분하는 거고요. 그지? 그래서 지문 내용을 구분만. 자, 봐봐. 골격근은 힘줄을 통해 뼈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 그렇지? 인체의 운동을 실행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골격근의 정의, 개념 정의가 나왔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달리기를 할 때 필요한 힘은 모두 골격근에서 만들어진다. 골격근은 수축작용으로 힘을 만들어내고요. 스스로 이완할 수 없어. 너 여기서 이런 건 체크해줘야 돼요. 지문 읽다가 이렇게 부정표 나온 애 있지. 뭐뭐가 아니다, 뭐뭐와 다르다,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거 나오면 이건 체크해줍니다. 왜냐면 문제 풀 때 꼭 써먹을 거거든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예시 나오고요. 그치? 이게 진짜 예시 보고 좀 짜증나가지고 틀리라고 내준 예시거든. 일단 그러고 첫 번째 문단에 마지막에 대부분 독서 지문은 100편 중에 98편은 여기에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주제예요. 운동이 실행되는 원리. 자, 그러면서 지렛대의 작용 나오죠? 그러면 이 지뢰는 골격근하고 직접적으로 똑같은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관련된 원리라고 하고, 여기서 대충 이런 거 마침표, 쉼표 대로 쭉 보면서 대충 훑어가든지 아니면 건너뛰든지 합니다, 가운데로. 처음에는 별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고 나서 위치에 따라 종류가 구분돼.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지뢰의 종류를 분류할 거예요. 이렇게 뭐뭐에 따라 기준이지. 그래서 이 표지가 나오면 분류해요. 또는 종류라는 말을 쓸 수 있으면 그게 분류입니다. 자, 분류. 그럼 우리가 뭐 할 거냐면 그림에도 나오지만 요것만 찾아요. 그리고 보기 좋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대충 지문을 나중에 찾기 편하게 잘라놓는 거야. 그래 놓고 나가서 넘어가갖고, 자, 골격근의 다음 문단 수축작용은 근육 원섬유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원섬유에는 가는 거. 그러면 여기서 가는 거하고 굵은 거하고 그치? 그리고 이런 거는 나중에 헷갈릴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내 스타일을 알죠? 그치? 그래서 가느다란 건 액틴, 굵은 건 마이오신. 이런 식으로 써두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나서 밑에 보니까 끝에 암대 Z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다 뭐하고 있는 거야? 뭐뭐라고 한다, 뭐뭐라고 한다, 뭐뭐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지? 이거 다 그냥 관련된 개념만 쭉 정리해 준 거야. 알겠니? 그리고 나서 근육 원섬유 마디는 근육 수축의 기본 단위라는데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수축한대요. 그럼 과정. 자, 먼저 시작됐어요. 그 다음 그럼 화살표로 잘라줘야 돼. 구분합니다. 이렇게 단계는. 그리고 나서 마침표 있는데 보니까 이런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 여기까지의 반복. 이게 과정이죠. 그러면서 이걸 찾았으면 이제 끝에 읽다가 여기 앉는데요. 그리고 수가 많으면 힘은 더 커진답니다. 자, 이렇게 크기나 넓이 뭐 이런 것들, 방향 이런 애들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되지? 그럼 이것도 문제로 많이 나와요. 나중에 또 찾아야 될 거야, 결국은. 그래서 그냥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뒀든가,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고3쯤에는 이게 되게 여러 개가 많이 나오거든. 한 6개, 7개가 나오는 거 있어요, 연속으로. 그거 왜 그렇게 나오냐면, 이거에서 왔다 갔다 찾다 보면 눈이 자꾸 헷갈려가지고서 다시 보게 돼. 그래갖고 시간 뺏으려고 하는 거야. 그 여러 개 나올 때는 옆에다가 그냥 정리를 읽으면서 차근차근 뺏기지 말고 읽으면서 정리를 싹 한번 써주면 그 다음에 문제 푸는 훨씬 빨라져. 많을 때는 이건 정리하는 거고. 그리고 한편 내용 전환 표지고요. 바뀌어서 ATP 나와요. 여러 공급원으로부터 제공된대요. 그치? 그러면 공급원에 따라서 APT 나눠 나올 텐데 끝까지 보니까 뭐 운동 어쩌고저쩌고해서 정리하는 문장 같은 건 없어 보이죠? 그러면 끝이야. 만약에 중간을 읽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마침표 심표 있는데 앞뒤로 쭉 보면서 근육세포 먼저 그 다음에 다음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도 과정이 하나 있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ATP 이 과정 그 다음에 골격근 활동이 끝난 후 그죠? 그럼 이렇게 잘라지는 겁니다. 크게. 그러니까 우리 문학할 때도 시간, 장소, 주체 대상이 중요하다 했잖아. 그치? 내용 부분은 기본이거든. 그래갖고 요거 끝난 후야. 그럼 여기는 골격근이 활동하고 있을 때 필요한 거, 여기는 활동이 끝난 게 필요한 거. 요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게 이해야. 순서대로 쭉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이해가 아니고 얘하고 얘가 지금 무슨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그걸 남한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 차이점 같은 거. 그게 이해인 거라 요런 걸 찾아내는 연습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 상태에서 봐봐. 자 1번 힘줄은 자 이게 지금 골격근 그죠? 운동 실행되는 원리 설명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봐. 처음에 뭐가 나왔었지? 골격근은 힘줄을 통해서 힘줄하고 골격근 구조는 처음에 나왔었죠? 그래서 첫 문단 가서 보면 여기 있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있고요. 그래서 힘줄은 연결하는 역할, 뭐하고 뭐를 뼈와 골격근을 이런 순서로 읽어줘요. 실수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더 빨라지거든. 그래서 뭐가 골격근과 뼈가 연결돼 있는지 보고
힘줄을 통해 힘줄이 가운데. 맞죠?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에 골격근 이완 수축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 좀 전에 뭐라 그랬지? 이완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틀린 거 2번. 이완함으로써 그래서 일단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 2번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선생님 왜 더럽다 그랬냐면, 이거 봐봐. 요거 일부러 써준 거라고. 대충 읽는 사람들, 대충 눈을 읽는 사람들 여기 이게 보이면 이완 하는 게 되는 것처럼 보여. 그렇지? 이완 하는 거야, 이완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건 이완 당하는 겁니다. 지가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얘가 수축하면 나머지 얘는 얘 수축 때문에 그냥 지가 저절로 그죠? 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런 게 나오면 아이씨 틀렸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끝났어. 그리고 원래 저런 거하고 문제 많이 납니다. 아주 많아요 저런 문제. 그리고 기억을 이해한 내용, 운동을 한 뒤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건 보통 밑줄 긋고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근처에 앞뒤에 한 문장 포함해서 세 문장 정도까지 보면 80%는 답이 나와요. 80%는 답이 나오고, 만약에 그게 답이 없잖아? 그러면 나머지 20%는 어디 가냐면 여기에 개념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장에. 그러니까 개념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말고, 이거 지금 과학 지문이니까 과학 용어 같은 거. 근데 생각해봐, 너네가 글을 쓸 때 과학 용어를 써야 돼.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먼저 이 과학 용어가 뭔 뜻인지 정의를 먼저 써준 다음에, 그치? 그리고 그 후에 그 아까 정의했던 그 용어를 가지고 쭉 설명을 시작하는 거야. 맞지? 아까 여기 개념어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앞에 올라가면 정의 있을 거예요. 그 정의를 찾아가면 그게 답이야. 아니면 세부 내용 건너뛰고 가든가. 우리가 글이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지? 문단도요. 문단 처음에 어떻게 쓰냐면 중요한 거 먼저 써.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쫙 구체적으로 해. 하다가 마지막에 그래서 다시 정리하거든. 그래서 첫 번째하고 끝에하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잖아. 그럼 실제로 굉장히 많은 글들이 여기랑 여기가 단어가 비슷해. 구조도 비슷해. 하고 이게 비슷한 말이야. 아니면 원인 결과로 이어지거나 이런 식이 되거나. 사례를 쓸 때도 그렇지. 우리 사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보통 사례만 띡 쓰냐? 아니지. 앞에다가 뭐 잘생긴 사람의 사례, 잘생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쭉. 그치? 그게 중심 내용이야. 사례 쭉 설명한 다음에 여기다가 결론 다시 쓰거나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글 전체로 봐도 우리 그죠?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이 핵심이라 그랬지? 그럼 이게 마지막 문단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랑 여기랑. 그래서 글의 구조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ATP인데 여기 근처에서 먼저 찾고 이 문단이 ATP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ATP가 아니지. 그럼 여기에서는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디는 여기는 돼. 이건 어차피 이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니까. 그치?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가는 건데, 보면 자 얘는 그냥 가까이에 있어. 자 이게 지금 하나의 문단이라고 그랬지? 여기도 봐봐. 문단의 시작. 크레아틴 인산을 생산하여서 이게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대. 그래서 기억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이게 내용이. 그 가까운 데서 요 비슷한 말이 없어 보이면 그냥 여기 시작 보고 여기도 없으면 문단 처음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밑줄 긋고 적절한 거 찾으라고 그러면 대부분은 이렇게 풀려.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하면 그 지문 대충 읽은 다음에 문제만 풀면 이 두 문제 푸는데 1분이 안 걸려요, 쟤. 왜냐면 답을 그냥 직접 찾아갈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13번이 살짝, 14번이 참 짜증나는 문제고, 13번은 살짝 이해가 필요한 거고,
하여튼 13번 맞은 사람 이거. 13번이 지뢰 원리는 우리가 나중에 실제로 독서 준비할 때 그냥 배워요. 독서할 때 뭐 할 거냐면 지금 이런 거 있었지 우리. 이렇게 읽고 체크하고 문제 풀고 유형별로 어디를 봐야 되고 막 이런 거 하거든. 유형 연습 쭉 하고 나머지는 이게 수능이 계속 바뀌어도 반복돼서 나오는 애들이 있어. 그 중에 하나 이런 거야. 지렛대의 원리 같은 거. 이런 건 반복해서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건 따로 그냥 아예 배우고 가면 돼. 그래서 그거 알면 좋은데 가운데 거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거 그랬는데 이제 저 다리 저게 여기서 뭐랑 관련돼 있는지 보라는 거야. 이렇게 읽어서 셋 중에. 그래서 무릎을 기준으로 종아리가 이렇게 통째로 올라가죠. 근데 종아리는 여기 있어. 근데 여기서는 종아리, 발가락, 발목이 연결된 거라서 이건 아니야. 이거 일부러 종아리 써준 거야. 그래서 여기는 팔을 써줬는데 그죠? 어깨와 팔꿈치 사이에 이두근이 수축한다 그랬지? 그러면 나머지가 위쪽으로 움직이는데 사람 몸통에 붙어있는 여기가 어깨 역할을 하는 거야. 여기를 우리가 고관절이라고 해요. 이게 사람 어깨 역할, 팔이라고 치면. 그리고 어깨와 팔꿈치지 여기가 사람으로 팔이라고 치면 맞죠? 요 사이에 이게 수축해가지고 밑에가 올라가는 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니면 그죠? 고정되어 있는 여기가 뭐야? 안 움직이는 축에 해당하는 부분이 받침점. 그리고 올라가는 거 저기 여기가 작용점, 움직이는 부분. 그죠? 그리고 여기가 수축하는 거, 힘주는 거, 힘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힘점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3종지대 B가 힘점. 요거 하나가 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문제고 14번은 맞았냐? 의외로? 야 이거 2번인데 왜 틀렸게? 암대의 길이가 줄어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랑 요거랑 차이가 액틴, 마이오신 밝게, 어둡게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뭘 것 같아? 요 문장, 두 개 문장에서 차이점 액틴, 마이오신 밝게, 어둡게 이거 말고 근데 항상 국어는 조사음이 잘 신경 쓰세요. 특히나 문제 풀 때 문학도 똑같아. 뭐뭐만 하고 뭐뭐도 혼자 서로 이런 거 있지. 그렇죠? 요거 나오면 무조건 꼭 신경을 써야 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도 이거 나오면 이거 되게 중요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명대는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거고 마이오신은 그냥 암대는 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얘가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얘가 있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만큼이 그래서 암대예요. 요만큼 이렇게 마이오신만 있는 데가 아니고 마이오신이 있으면 액틴이 같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알겠니? 그리고 액틴만 있는 요 부분이 명대고 맞죠? 그 상태에서 필라멘트의 길이는 줄어 안 줄어? 안 줄어요. 그러면 이거 길이는 안 주니까 암대의 길이는 항상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암대의 길이가 줄어들며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얘도 아까 우리 하다가 여기 봐봐.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알겠지? 이게 문제 푸는데 힌트야. 그래서 사실 이 시험에서 순수하게 추론을 해야 되는, 추론한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13, 14번 두 개. 이 시험 전체에서. 나머지는 그냥 단순하게 찾으면 되고. 되게 실제로 수능을 봐도 그래. 대충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그래서 지문을 분석하는 연습이 좀 잘 돼 있으면 실제로 문제 푸는 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거든. 그리고 시험 전체에서 한두 문제 정도 이런 애가 나와. 추론이나 이해를 진짜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거에다가만 차분하게 시간을 들여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 문제 풀 때 하는 게 아니고 하다가 잘 안 된다 싶으면 건너뛰고 뒤에 걸 먼저 다 풀고 오는 거야. 그냥 무조건. 시간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구나. 이렇게만 알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문학은 대충 한번 봐줄게요. 근데 이게 문학이 시가 어려운 시가 나와갖고 시 이해 잘 되니? 뒤에 10페이지 보세요. 시 이해 된 사람 혹시 풀다가 잘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괜찮아? 야, 그냥 읽어는 봤지? 다들? 문제 어떻게 푸는지만 나부터 할래 다부터 할래? 나가 더 훨씬 짧네요. 나 색채요 색깔 이름 나시에서 있지? 이렇게. 검게 검은 붉게 이런 거 있죠? 색채어 활용했고요. 시적 상황은 시에 나온 거를 시적 상황이라고 부른다. 그냥 시의 내용을. 그죠? 그래서 시적 상황을 부각한다는 그냥 무조건 항상 맞는 말이에요. 자, 반어법은 우리 잘 안 찾아진다고 했지? 헷갈리면 건너뛰고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저거는 답 안 나올 때. 근데 보통 만약에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 전체 분위기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렇지, 약간 안 좋지. 그러면 난 좋은 단어, 긍정적인 단어 찾아야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하고 긍정적인 단어를 찾아서 이 안 좋은 상황을 좋은 단어로 표현하는 게 맞는지, 또는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긍정적인 인물인지 부정적인 인물인지 생각한 다음에 거꾸로 그 사람을 반대로 설명한 단어를 찾든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맥락 없이 그냥 느낌으로 찾으려고 하면 정말 안 돼. 반응법이. 알겠죠? 그래서 그냥 글 많이 읽고 이것저것 드라마도 많이 보고 독서 양이 아주 많아지고 글의 이 종류도 다양해지면 그럼 저절로 찾아지거든. 근데 그게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서 가만 띄고 연쇄법 원숭이 똥꼬는 빨개 이거지. 원숭이 똥꼬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은 바나나 이렇게. 그치? 있냐? 연쇄법 어디 있어요? 찾은 사람? 빠르게 넘어갑시다. 감정 보조. 감정?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치? 또 감탄사 사용은, 감탄사는 되게 문장 앞에 나오지? 앞쪽으로 쭉 눈을 훑어보세요. 없네요. 그치? 그 다음에 경어체, 존댓말 아니지?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 요 세 개 그냥 이건 못 찾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확신을 못하니까. 그럼 다 해서 색깔 있지? 무슨 색 있어? 그래. 그러면 얘는 확실히 맞았으니까 그냥 1번이 끝이야. 그래서 아까 이거 할 때 억지로 찾으려고 시간을 안 버리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렇고 32번 기억. 고목. 항상 너네 읽을 때 들어. 읽을 때
최소한 이 행 봐봐 문장이 어디서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 마침표 있고 그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마침표 문장이 끝났지? 맞죠? 그러니까 최소한이야 이만큼 있는 거는 밑줄 그은 데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어쩔 수 없다는 말이 감나무를 올려다본다 속절없이 고목인 한 시절의 유적이 쓸쓸히 서쪽에 선다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보고 자 기억은 쭉 따라 읽지 않습니다 삶의 의지를 보여준다 고목 좋은 건 나쁜 거 아까 저기서 쓸쓸한 어쩌고저쩌고해서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분위기가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나무를 올려다보고 속절없이 아무 소용없이 그죠? 이렇게 나오죠? 쓸쓸히 그죠? 서쪽에 선다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속절없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의지는 틀린 거기도 하고 또는 그냥 저기서 뭔가 분위기가 부정적이죠? 이건 아니겠지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니은은 기억과 달린데 불하지 않는 거 아닌 것 같죠? 대충 맞는 거 같고 넘어가고 기억 쓸쓸하면 나오지? 세월의 흐름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 단어 한 시절 이런 단어도 있네 그치? 그래서 세월의 흐름 쓸쓸함 이런 식으로 간 거야 그 다음에 기억 벗어날 수 없는 거 어쩔 수 없다 그랬으니까 뭐 맞을 것 같고요 자연의 섭리 이랬어요 자연의 섭리 잘 모르겠죠? 패스 왜? 확실해? 왜? 사실 모르겠는 거 아니야? 알겠어? 그 다음에 기억 이건 아니지 자연 친화 긍정이잖아 그치 우리 양반들 시에서 많이 봤던 거 자연 예찬하고 자연 사랑하고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존재이다 기억은 아니지 기억 쓸쓸함이 그래서 이 정도 해놓고 참고로 너네 아니다 마지막에 합시다 그 상태에서 이제 니은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싹 봤더니 꽃 피고 지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고 뽕과 삼도 거두고 올 곡식도 성숙하여 5달 넘었으니 귀뚜라미 우는 소리에 가을이라 놀랐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한 문장입니다 이만큼 그렇죠? 다음까지 앞뒤 더 읽으면 더 좋고 당연히 이 상태에서 고난 시련 강인한 생명력 니은 시련과 고난이 여기는 안 보이죠 곡식이 성숙하고 뭐 뽕과 삼도 거두고 수확만 나왔어 계절의 변화는 나와 있죠 가을이라 놀랐네 놀라움을 자아내는 존재 그럼 여기는 더 이상 틀릴 게 없잖아 답은 3번이야 그리고 이런 것도 애매하면 빨리빨리 건너뛰고 있네 실제로 저렇게만 하면 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거 나오고서 봐봐 그치? 그러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부각하는 거 이렇게도 돼 그리고 우는 소리에 가을이라 놀랐네 그랬죠? 그러면 아 가을인 걸 깨닫게 하는 소재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또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 보면 시간이 5달이 넘었대 시간이 흘러갔으니 해놓고 이거 나오지?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청각적으로 드러내는 거 이렇게 해도 돼 뭐가 됐든 간에 나온 걸 말로 표현하면 다 맞는 거거든 이게 하나 맞고 여기서요 너네 이거는 나중에 써먹을 거니까 알아놔 자연의 섭리 그러지 우리 옛날 고전에서는 뭐 나오는데 이거 외워야 된다 고전에서는 뭐 나오면 자연의 섭리 이렇게 이거 나오잖아 하늘 조화옹 뭐 조물주 이런 거 조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운명으로 해석하든가 자연의 섭리로 해석하든가 둘 중에 하나 말 넣으면 말 되는 게 맞는 거야 되게 안 좋은 상황일 때는 운명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자연 친화할 때는 그냥 자연 섭리로 많이 해석을 해요 현대시에서는 자연의 섭리 그러면 순환하고 인과
그러니까 꽃이 폈다 그러면 자연의 섭리라고 안 해. 그래서 지금 다 자연의 섭리지. 안 그래? 근데 이제 순서대로 순환하는 것처럼 순서대로 이렇게 계절 같은 게 대표적이야. 그래서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걸 자연의 섭리라고 해석한다고. 아니면 그냥 꽃이 폈다가 아니라 봄이 와서 꽃이 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찬바람이 불고 어느새 낙엽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찬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치? 이런 것들 이게 자연의 섭리라고 하겠네. 그래서 현대에서는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할 때 이것도 하나 단어 경외감도 외워야 해. 그치? 경외감 비슷한 말로 외경심이라고도 해요. 이 경은 공경,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 같은 거 있잖아, 그치? 또는 정중하게 대하는 태도 이런 거 공경이고, 외는 두려움이야. 한자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쓰이는 경우는 딱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되게 이게 나오는 시는 정말 드물거든. 근데 그냥 단어 문제 겸해서 아무 때나 선생님들은 단어 자체는 잘 써. 꼭 기억해뒀지. 되게 어떤 거 대자연 앞에서 또는 신적인 거 앞에서 하느님 부처님 이런 거 나올 때요 정말. 그럴 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춰서 표현하면 우리가 이거를 경외라고 해요. 화자의 태도 경외 이렇게 알겠지? 이것도 기억해두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다 이런 식으로 푸는데 그냥 봐봐. 테스트로 그냥 하나 봅시다. A. 감나무 곳곳에 아버지의 흔적. 그런데 군데군데 이게 단어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곳곳에. 그죠? 허리 휜 그 몸 냄새를 붙여놨대. 허리 휜 그 몸이 그 윗줄에 보면 아버지의 등뼈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그냥 아버지 거 아버지 흔적 감나무 맞고 있음 이렇게. 그 다음에 B도 단어가 어느덧이지? 어느덧. 그러면 이게 예상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죠. 그치? 어느새 저는 예상하지 못했거나 또는 그 자체에 대해서 예상을 안 했거나. 그치? 그래서 이게 틀려서 이건 단어 문제입니다. 정말. 그래서 2번인 거고, 그 다음에 적절한 거 그랬는데 A의 공간의 이동. 야 A 부분 봐봐. 공간 이동 있냐 없냐? 어떤 애들 그러더라. 여기 물 있고요. 그치? 여기는 뭐 이런 거 있고요. 막 이런 거 있고요. 막 이렇게 해서 공간 이동인데 그래? 아니지. 공간 이동은 화자가 실제로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화자가 있는 그 배경 말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공간적 배경의 이동인 거고 여기 실제로 간 거 아니고 다 뭐야? 본 거지? 그래서 공간 이동은커녕 화자가 물을 보고 있는 어딘가인데 정확히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서 두 개 찾을 수가 없고 대상, 뭐 물결이라고 해도 좋고 햇빛이라고 해도 좋아요. 있는 거든 없는 거든 상관없지. 물결, 감각적 그럼 뭐야? 심상. 잔잔한 거는 뭐야? 눈으로 봐야 하는 거니까 시각. 그치? 그 다음에 수면이 맑은 것도 뭘로 봐야 돼? 시각. 그죠? 그래서 감각적인 묘사 이렇게. 근데 묘사는 그냥 묘사만 따로 나오면 무슨 뜻이야? 실제 내가 보고 있는 거, 또는 보았던 거를 눈에 보이는 것처럼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거야. 시각적으로. 알겠니? 그게 묘사고, 이게 앞에 뭐가 붙으면 이건 이제 설명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이것만 찾으면 돼. 감각적인 거. 오케이? 그러니까 심리 묘사 그러면 심리가 있는지만 찾으면 돼요. 알겠지? 배경 묘사 그러면 배경 설명하는 말이 있는지만 찾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자 대상의 무슨 감각적인 거 있고요. 내적 성찰은 우리 문학에서는 별말 없으면 내부 외부를 어떻게 구분한다고? 나가 내부야. 내 몸 안에 있는 거. 내 성격, 내 특성, 나에 대한 게 내부. 그죠? 내가 아닌 나머지가 다 외부 이렇게 돼요. 별말 없으면. 알겠니? 그래서 내적 성찰은 뭐야? 나에 대한 성찰,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우리 성찰이나 사색이나 관심 이런 것도 뭐라 그랬어? 그냥 써주면 맞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그냥 자기에 대해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었어? 성찰했으니까 쓸 수 있었던 거겠지. 그래서 A에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봤더니 없어. 나에 대한 얘기가 다 내가 보고 있는 풍경이고요. 자, A에서 인물에 대한 그러면 A 어떤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특정 인물이 없어요. 천상의 신선들은 실제 있는 게 아니라 비유고요. 그치? 이게 애초에 없으니까 이 뒤에 다 틀려. 또는 시각의 변화, 그럼 변화하려면 얼만큼? 우리 긍정, 부정 이렇게 하자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여기는 뭐 부정이고 여기는 긍정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우선. 근데 그것도 아니지. 다 좋아 보이지 둘 다? 그래서 이것도 아닌 거. 자, 그 다음 원경, 긍경? 야, 원경, 긍경 어떻게 구분해? 그렇지, 크기로. 그치? 경이니까 내가 본 거, 실제로 본 경치인데 원경은 큰 거, 작은 거? 그렇지, 큰 거. 긍경은 작은 거. 그치? 우리 개미 보려면 어떻게 가서 봐야 돼? 개미 볼 때. 그래, 가까이 가서 봐야 되잖아. 그치? 롯데월드 타고 볼 때 어떻게 봐야 돼? 그렇죠. 어떤 미친놈이 롯데월드 타고 있으면서 이렇게 우와 롯데월드 타고 이러지 않잖아. 그치? 그런 겁니다 그냥. 자, 그래서 자,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딱 정확하게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안 되고 누가 와도 못 따지게 해야 돼요. 아니면 저건 답 아닌 겁니다. 봤더니 수면 그렇지? 햇빛 이러는데 오히려 이게 크면 컸지 작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 이렇게 돼요. 그러면 1, 2번만 확인하면 되겠네. 그치? 사건이야? 관찰 대상의 변화야? 관찰 대상, 내가 보고 있는 거. 쟤야. 여기서 내가 보고 있는 거 뭐 있어? 관찰하기. 그럼 사건은 있냐? 여기까지야 사건. 모르겠어요. 난리를 좋은 제도가 시행되니 난리를 잊었도다. 중흥을 여시니 다 쓸겠도다. 양호를 보내시니 영의사로 가라 하여 한시바삐 궁궐을 떠나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우리가 있잖아 그러잖아. 서술어가 중요한 거거든 항상. 그래서 이렇게만 읽으면 이게 대상에 대한 관찰에 가까워요, 사건에 가까워요. 대상 관찰하고 사건 중에서 어떤 대상을 보고 있는 거냐 아니면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 그렇죠. 이렇게 보면 떠나오는 거, 보내시니 이런 거, 그렇지? 특히나 이런 거 뭐라고 돼 있냐면 황제가 현명해서 우리에게 장군을 보내주셔서, 그렇지? 그래서 영의사 사신으로 이게 뜻풀 돼 있어요. 이렇게 요까지 보면 돼. 그래갖고 사신으로 맞으러 갔대. 그러니까 이런 거, 그렇지? 장수를 보내주신 거고 이런 건 봤을 리가 없겠지. 어서 전해들은 얘기지 사실은. 그렇지? 그리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벼슬자리를 맡겨서 보내셨어. 그렇지? 이런 식으로 행동 위주로 설명이 돼서 그래서 2번이 더 답인 거예요. 요약적 제시는 웬만하면 신경 쓰지 말라 그랬지. 그죠? 근데 이제 가끔 그러거든. 얼마큼 요약해야 돼요? 그러는데 그딴 게 없어. 정말. 자, 그래서 2번 정도 이렇게 하고 가는 거고, 뭐 여기서 찍어도 2분의 1 확률은 되잖아. 그러면 됐지 뭐. 그리고 가를 참고하여 나다를 보라는데 가가 별 내용이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예찬이 무슨 뜻이에요? 찬양. 아주 좋다고 찬양하는 거, 그치? 그러니까 아버지를 예찬하고 있군. 자, 나시가 아빠를 예찬하는 시야? 아니죠? 그래서 그냥 이게 틀린 거예요. 하나가 나머지는 다 애매하고 헷갈리게 쓰는 거야 일부러.
문장도 일부러 그래서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무엇을 하고 여기에다가 써놓고 그러니까 문장을 복잡하게 해서 니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지 실제로 해석이 어려운 게 없다고 알겠니? 왜 해석은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 거? 너네 시간 잡아먹으려고 학교 시험은 더 심할 거야. 요새 학교 시험이 많이 쉬워지긴 했거든. 왜냐면 이제 기본 점수를 줘야 되니까 요즘에는. 그렇긴 한데 어려운 거 한두 개를 섞어요. 요즘 쌤들이 작년에는 하여튼 다 그랬어. 그게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거 4개, 되는 거 하나.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야, 이거는 우리 잠깐 신 하나 봅시다. 이거. 그러니까 별 내용은 없어. 봐봐. 올해도 우리 아까도 그랬지만 뭐가 중요하다고? 이런 거 중요하다 했지? 맞아. 매년 이래. 아 이게 반복된 일이야. 그래서 매년 고향집에 내려가서 감을 따는데 맞아. 패턴이 있어요. 그치? 근데 지금은 진흙이 되었을 아버지 등뼈 오래전에 돌아가셨나 보지? 그 몸냄새를 군데군데 묻혀뒀대 감나무에. 여기까지만. 그럼 이제 감나무 고향집 감 따는 거. 자 의미는 또는 역할은 뭐예요? 그냥 감 따고서 뭐 나와? 그래 아빠 나오잖아. 죽은 아빠. 그럼 아빠에 대한 그리움 한게 맞죠? 아빠 이게 군데군데 떠오르는 거. 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나 정서를 환기하는 매개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무슨 말 나오냐면 봐봐. 타향길에 타고하는 타향이라는 뜻입니다. 고향 말고. 자 타향길에 도통 어두운 이 말씀. 감나무를 오르내리는데 오르내리는 나의 구부정한 그림자 도. 그러면 누구도 허리 휜 거 아빠도 나도 그치? 자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처럼 나도 어느새 그 나이가 되었구나 늙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늙은 거미같이 누가 내가 그치? 그래서 나도 늙었어 그치? 그래갖고 늙어서 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이제 나무 타고 할 때 어때? 빨리빨리 못 움직이잖아 당연히. 그럼 그겁니다 늙었다고 한탄하는 거. 그럼 자 감나무의 두 번째 역할 뭐예요? 내가 늙었음을 확인하는 거. 그지? 내가 늙은 거를 떠올리게 하는 거라. 평상시에 늙었다는 생각 못 하다가도 아마 여기서 했나 보지. 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자 도도 그러잖아. 그지? 누구도 아빠도 그리고 나도. 그래서 아빠와 나 사이에 동질적인 요소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지? 그럼 나는 누구한테 공감해? 그렇겠죠. 그럼 아버지에 대한 공감 이렇게 해도 돼 안 돼? 그것도 맞는 말. 이제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자 감나무를 내려와 땅을 디디니 작년보다 더 큰 안심이. 그러니까 그렇죠. 작년에는 더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더 무서웠나 보지. 그러니까 더 큰 안심이 되는 거고 덥석 날 받아안는다. 이제 어쩔 수 없다는 말이 한참 올려다본다. 사실은 누가 올려다 봤어? 내가 올려다 봤겠죠. 근데 그거를 나를 그치 내가인데 이렇게 바꿔놨지? 그럼 나 이퀄 이제는 어쩔 수 없다야. 그치? 그래서 늙은 거 그게 어쩔 수 없는 일. 그죠? 그래서 뭐 정서로 치면 체념이나 그 다음에 뭐 늙음에 대한 수용 이렇게 할 건데 이걸 좀 있어 보이게 우리 어차피 다 죽어. 뭐 늙는데 뭐 별 수 있어? 다 죽어야지. 누구나 다 죽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다 정해진 거야. 자, 이런 걸 있어 보이게 뭐라고 하냐면 문명적 한계. 누구나 다 늙고 죽는 거. 그치? 그거를 수용하고 체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속절없이 고목인 한 시절의 유적이 쓸쓸히 서쪽에 서 있어. 그래서 고목인 한 시절의 유적이, 그러니까 고목을 한 시절의 유적이라고 했지? 자, 나무도 늙은 거야. 고목. 그래서 이거를 한 시절, 어떤 때는 잘 나간 적이 있거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쓸쓸히 잊혀져 가는 유적 같은 거. 그치? 우리 유적은 되게 다 한때는 잘 나갔던 도시나 뭐 이런 거잖아. 사람들이 많이 찾던 거 이런 거지. 하지만 이제 지금은 쓸모없어진 거. 그렇게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여기 봐봐. 야, 이거 잘 봐라. 나무가 서쪽에 있어요. 그치? 지금 저녁 무렵이야. 빈 감나무의 검은 골조. 이 골조도 건물 지을 때 뼈대 말하는 거죠? 이게 사실 좋게 보면 이게 가장 핵심이고 튼튼한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했으니까 허무함, 쓸쓸함, 상실감이랑 연결해서 이것도 나쁘게. 그래서 뼈다귀, 죽음, 앙상함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될 거야. 골조를. 건물의 뼈다귀 같은 느낌. 자, 그게 깊이 음각으로 찍히면서 내 등떨미를 그렇게 떠민대요. 지금 이 검은 골조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감나무의 그림자? 이게 방향을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서 있고 해가 서쪽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지구 있으니까. 감나무도 서쪽이야, 나한테서. 그치? 그럼 그림자는 이렇게 낮쪽으로 이렇게 올 거고요. 그치? 그래서 감나무의 그림자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왜 해 마주보면서, 저녁을 마주보면서 얘 보면 어때? 실루엣이 시커멓게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런 모습이라고 해도 좋아요. 얘가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자, 근데 문제가 뭐게? 음각이 아마 비유적인 거니까, 그치? 문제가 뭐야? 이 검은 골조가 내 등떨미를 붉게 떠밀어요. 어디서 밀어야 돼? 지금 나 이쪽 보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밀어야 되잖아. 되냐 안 되냐 이거? 안 돼요. 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이거 무슨 법이야? 논리적으로 이거 말이 안 돼. 이게 저 등덜미를 민다와 이게 그림자를 보고 있는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법일 것 같냐? 그래, 이게 역설법이에요. 그 역설법 중에서는 아주 특이한 역설법입니다, 이거. 네. 혹시 모르니까 이게 역설법이 되는 거 알아놓으세요, 알겠니? 그러니까 실제로 뜻은 뭐냐면 얘네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냥 나를 서쪽으로 밀고 있는 거야. 등떨미를 밀었으니까. 오케이? 그다음 어느 쪽으로 가? 해지는 방향. 여기서는 시 전체가 분위기가 안 좋지? 해지는 건 뭐야? 소멸, 죽음, 쓸쓸함. 특히나 너네 문학하다 보면 가을 해질녘, 1년의 끝 하루의 끝이거든. 이게 같이 나올 때, 그렇지? 그거를 죽음이나 소멸로 연결해서 많이 해석을 해요. 그건 고전에도 똑같아. 나중에 너네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구운몽이라고 보게 되거든. 거기 보면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가을에 우리나라 추석 비슷한 행사를 하려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놀다가 해가 지니까 갑자기 쓸쓸해져.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합니다. 그게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걸 깨달으면서 인생무상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걸 맨날 그렇게 나와. 그래서 이게 상실감, 허무함의 깊이를 이렇게 표현했더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소멸하는 거, 그지? 그게 늙음이랑 연결돼서 전형노을이랑 연결돼서 등떨미를 미는 게 내가 죽음으로 한 발짝씩 가까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 그렇고 정서적으로는 그래서 정서가 심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 자, 이 사람 자기가 그지
내 감정을 직접적으로 설명한 단어가 있냐 없냐? 그나마 감정적인 단어들 보면 요거? 근데 이게 내가 쓸쓸하다고 안 했다? 한 시절의 유적이 쓸쓸히 산다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내 감정 같은 게 잘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절제된 어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감정을 직접 표현 잘 안 했으니까 이겠니? 다 나무로 바꿔서 표현하곤 했지. 특히나 이럴 때, 자, 이게 왜 쓸쓸하고 해서 솔직히 감나무가 쓸쓸한 게 어딨어? 누가 쓸쓸해 사실은? 내가. 그지? 그리고 이거 나한테서도 그냥 똑같이 되는 말이잖아. 나 쓸쓸하다.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이 감나무는 뭐가 돼요? 내 감정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집어넣은 거야. 그럼 뭐라 그래? 감나무를. 그래, 감정이입의 대상.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근데 그거 빼고 그냥 여기까지만. 쓸쓸이가 없다고 치자. 그럼 이렇게 보면 나무 속절없고요. 한 시절의 유적이에요. 뭐 나처럼 뭔가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나랑 똑같이 나도 그대로 쓸 수 있는 말은 없지. 이렇게만 돼 있으면 이거를 학교에서 뭐라고 한다고?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거야. 네. 수능에서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표현을 아예 안 쓰고요. 평가원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왜냐면 원래 정석대로 하자 그러면 모든 게 다 객관적 상관물이어서 수능에서는 그 말을 아예 안 쓰고 대신에 투영, 반영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근데 그건 항상 맞는 말. 알겠니? 꼭 이것만 잘 챙겨보면 돼요. 알겠니? 학교에서는 어떻게 공부한다고? 나한테도 똑같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으면 감정이. 그러니까 주로 감정에 해당하는 말이 나오면 거의 감정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백상로 결국은 별로 안 중요해서요. 그냥 여기만 일단은 이런 거 봐봐. 여기 싹 잘라서 얘들아 아침에는 이렇고요. 기분 좋아. 그치? 저녁에는 또 어때요? 또 막 좋아 이렇게 그치? 그죠? 저녁에 막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침 저물력 이렇게 했으니까 자 단어는 대비적이야 그치? 하지만 이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좋아 보이잖아. 그럼 이거를 대조라고는 안 할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게 합쳐서 뭐가 된다고? 뭐인 듯 특히나 끝부분이 비슷해요. 그러면 앞에 내용도 유사한 거로 해석하면 된다 했지? 자, 단어는 대비인데 내용은 유사해. 그런 거야 전체의 뜻이에요. 왜 남자도 밥 먹고 여자도 밥 먹어. 그럼 누가 밥 먹어? 모든 사람 전체가 다 밥 먹어. 맞지? 낮에도 놀고 밤에도 놀아. 그럼 언제 놀아? 하루 종일 전체의 뜻이잖아. 그치? 만약에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데 공통점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모든 거 이러면 돼요. 야 꽃도 새도 짐승도 한 자리에 앉아서 그럼 누가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꽃, 새, 짐승의 공통점. 살아있는 모든 것. 그치? 아니면 이제 바위도 꽃도 새들도 그러면 공통점은 그냥 모든 거 또는 모든 자연물. 그지? 바위도 꽃도 새들도 나와 한 자리에 앉아 그랬어. 나랑. 그냥 모든 거.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가 유사하게 연결돼 있으면 그냥 그것들은 합치면 돼요 보통. 특히나 이런 거 이제 많이 쓰죠. 아침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아.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죠? 여기서 이상한 말 하거든? 근데 항상 우리 국어는 맥락이라고 하잖아. 특히 문학은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면 그죠? 여기를 보세요. 이어지는 게 뭐가 나오는지. 그냥 사람은 죽어도 산수 자연은 그대로야. 그지?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데 또는 변화하는데 자연은 불변해요. 그래서 슬픔이 끝이 없대. 그치? 이게 자연은 순환해서 계속 돌아오는 사람은 죽어서 인생 무상,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이런 걸 깨닫는 거야. 이렇게 사람은 죽어 사라지니까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는 부분이고 자연과 대비해서 또는 대조해서 그치? 인간만 서글픈 존재. 그래서 인생 무상 황으로 해석할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 되는 거야? 여기 뜻풀이 나오고 하는데 결국은 사람은 다 죽어서 사라졌다는 뜻. 인생 무상이 된다고 그냥. 그렇죠? 그래갖고 여기 보면 100만 명이나 되는 수군이 물고기밥이 됐대. 다 죽었다고. 근데 조수 왜 밀물썰물 말하는 겁니다. 밀물썰물 성난기운 어느 곳이 잠잠할까. 자연은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체들 다 어디 갔어? 그래 그냥 사라졌겠지 그 얘기 하는 거야. 자연은 여전히 변함없는데 오히려 인간은 더 빨리 사라져. 그치? 그러면서 강가의 일곱 불상은 고사 옛날 이야기 인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네가 고사를 알 거라고 생각을 해 안 해? 안 해요 당연히. 그죠? 만약에 여기서 문제 내려면 거기에 써주는 거라고 무조건. 그래서 그런 것도 까지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냐면 신선들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 우리 막 도술 부리는 사람으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신선은 돌을 닦아서 안 늙어 죽게 된 사람을 신선이라고 해.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이 신선이야. 하고 얘네가 이거 지금 만드는 거 이게 뭐야? 묘약이 불로장생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약 만드는 거야 이게. 갖고 야 이거 참 진짜 이런 거 뭐 갖고 싶거든. 근데 보통 사람은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죽어. 근데 자연은 그냥 그치? 인간이야 죽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쓰고 무한히 반복돼. 그래서 서글프다. 네네.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인 겁니다. 이게. 그렇지? 자 그렇고 이 아래는 뜬금없이 딴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까 했던 그거. 얘네가 기별 없이 갑자기 예상치 못했는데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뭐라고 한 거냐면 야 나그네 정유회를 떨쳐내면 어떠한가 라고 한 겁니다 나한테. 그리고 나그네 우리 보통 양반시 할 때 그랬잖아. 벼슬자리 떠나서 자연에 들어가 있으면 그치? 그걸 맨날 손님이니 나그네니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고 또는 그거 이제 은일 숨어 산다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고. 갖고 나한테 찾아와서 야 너 그만 놀고 다시 벼슬자리로 돌아오면 어때?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요새 세상은 어때요? 하고 대충 물었더니 야 흔적밖에 안 남았어 하고 대답을 한 거야 그쪽에서. 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뭐야? 임진왜란 중이거든. 여기 뜻풀이 나오죠? 자 그래서 임진왜란은 막 끝나고 이제 정유재란 터질 때쯤인가 봐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임금님 환궁 다시 궁궐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나라가 다시 그지 중흥되기 시작했다. 그지 나머지 하찮은 것들은 다 쓸어버릴 수 있을 거야. 곧. 거기다가 천자는 황제라는 뜻입니다. 중국의 황제. 하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황제께서 똑똑하셔서 우리를 살펴서 장군을 보냈대 도와주라고. 그치? 자 그런데 그때 나를 그죠? 소신은 신하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춰서 소신이라 그래요. 그치? 자식이 낮춰서 소자, 여자는 뭐 소녀 이렇게 하듯이 나를 중용해서 중요하게 등용해서 영의사 벼슬을 줘서 이 양후를 맞이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벼슬자리를 받은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어디였어? 어디였지? 저 위에 있구나 여기. 그죠? 야 이게 벼슬자리 준 거라고 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한 건데 중간 과정이 다 생략돼 있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중간 과정 생략돼 있으면 우리 학교에서는 뭐라고 할 거냐면 호방하다, 호탕하다 이렇게 할 거야. 자질구레한 거 생략을 많이 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이거를 학교에서는 호방하다 또는 호탕하다
조금 옛날 선생님들,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냐, 남성적인 기상이 드러난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 선생님들은 이게 남자 여자 이런 거, 남성적 여성적 이러면 남녀 차별적이라서 그런 용어를 잘 안 씁니다. 네. 갖고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그래갖고 이제 떠나서 어디로 평안도까지 간 거야. 왜냐면 중국 사실 맞이하려면 저 북한 쪽 올라가야 되니까, 그치? 아, 다 함경도 참. 함경도로 가갖고, 그치? 내가 출발할 때는 봄 3월 초하루에 출발했는데 벌써 5달이 남았대. 가을이 됐대요. 더 빨리 고향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겠죠? 하고, 네. 혹시 근데 문학 중에서 설명해줬으면 하는 거 있냐? 없으면 맨 끝에 갤러웨이 이것만 설명해줄게요. 내일 이거 같이 갖고 와. 내일 책이랑 같이 보내줘. 시험지는 안 가져야 돼요. 먼저. 그 너네 거 각자 개인 거는 가져오시면 가져와서 나한테 곱게 조용히 주세요. 난 너네 어떻게 푸는지 뭐 틀렸는지만 볼 거니까. 지금 뭐 점수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문제 푸는 스타일 보고 이렇게 할 거라서. 시험은 다 풀었단 말이야. 일단 고1 때는 첫 시험인데 모의고사 시간에 다 풀기만 해도 반 이상 성공한 거예요. 잘 찍었어요. 찍는 것도 좋은 거예요. 너네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국어는 나중에 되면 시간 싸움이야. 시간만 나중에 풀 수 있거든. 어차피 다 나온 걸 물어보는 거라서. 그래서 과감하게 찍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로 진지하게. 그게 그래야 내가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와. 그건 못 찍어가지고 특히 수학같이 이렇게 막 계속 끙끙대고 붙들고 있으면 그거는 자기 실력대로 안 나와요. 점수가.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들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일 한 번만 아까 준 프린트 한 번 더 갖고 오고 지난번 프린트랑 같이 갖고 와. 몇 점? 50.